요거 히트 네. 시트랑 컴포 시트는 저는 그 카니발의 아빠들의 드림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진 않는데 그냥 가족의 드림카죠 사실은. 가족이 드림카. 예, 뭐 저는 사실은 카니발 사고 싶진 않았거든요. 현세대 카니발을 구매하실 때 사실은 옵션에 대한 구성을 고민하시는 분, 뭐 디젤로 갈 거냐, 뭐 가솔린으로 갈 거냐, 네. 그걸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카니발 4세대 차량이고요. 자, 일단은 차주님 일단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의정부에 살고 있는 네. 43살 네. 다둥이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21년식 4세대 카니발 가솔린이고요. 네. 노블레스 트림입니다. 몇 인승? 9인승이고요. 9인승으로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현재 선택 옵션은 혹시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선택 옵션은 드라이브 와이즈하고 네. 유보 내비게이션, 네. 모니터링 팩, 네. 그리고 듀얼 선루프, 네. 그리고 크렐 오디오 이렇게 5가지 넣었어요. 5가지? 네. 연식이 그러니까 올해 2월식이에요. 21년 2월식. 그러면 이거 현재 소유 기간이랑 키로수가 요거는 한 이제 4달, 이제 5개월 차가 된 거고요. 네. 그리고 키로수는 이제 3,200km 정도. 3,200km 정도 네. 가솔린. 자, 그러면은 이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 이게 등급이 3가지 정도가 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요 아래로 프레스티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걸로 노블레스가 있고 요 밑에 이 트림으로 시그니처가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이제 딱 2가지를 봤어요. 네. 이제 이 4세대 카니발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네. 옵션이 트림 구분 없이 다 넣을 수가 있거든요. 다 넣을 수가 있는데 네. 단지 이제 기본 트림에서 프레스티지 트림에서는 네. 요 운전석만 이게 파워가 이제 세이프티 윈도우 있죠. 뭐 네. 물체가 끼거나 그러면은 이제 다시 내려가는 기능이 네. 운전석에만 있고요. 네. 요 노블 스티링이 돼야 전 창문이 다 들어가요. 그리고 요 햇빛 가리개도 노블 스트림이 돼야 다 들어가고요. 노블레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가족 태울 목적으로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애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네. 혹시라도 이제 창문을 못 건드리게 하는데 또 이제 모르잖아요. 그렇죠. 창문을 조작을 하다가 어디 네. 끼거나 그러면 이제 창문이 내려가면 상관없는데 이제 낀 상태로 좀 이렇게 그러다 보면 또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 안전장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 그 프레스티지 트램에서는 네. 운전석에만 그 기능이 있고 나머지 창문에는 그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블레스 트림으로 올라온 거예요. 시그니처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노블레스부터 시작을 해서 시그니처로 올라가는데 네. 근데 시그니처는 네. 그 기본 트림에 들어가 있는 게 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네. 후진 연동 백밀러 이런 것들인데 아. 사실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옵션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노블레스 트림에서 네. 이제 필요한 옵션을 골라서 네. 넣는 게 좀 합리적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은 굳이 추천을 이제 하자면은 시그니처도 물론 좋지만 노블레스만 돼도 예, 충분해요. 충분하다.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빠지는데 사실은 이 리뷰 보면 네. 그 시그니처 트림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그렇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냥 네. 그냥 좀 뭔가 구색 맞추기를 하려고 네. 그렇게 넣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고 그래서 굳이 시그니처 트림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제 선택 옵션인데 선택 옵션은 그렇게 네. 하신 이유가 좀 있었다면은
일단은 드라이브 와이즈는 저는 이제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그 안전장비를 사용할 일이 없어야겠지만 네. 그 안전장비를 한 번이라도 쓰면 저는 그 옵션 값 다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장비는 제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면 무조건 고르고요. 무조건.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사실 저는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사실 뭐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시니까 예. 별로 이제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제 저희 와이프가 같이 운전을 할 때 네. 그 이제 이 서라운드 뷰 기능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요 기능을 네. 사용을 네. 해야 되는데 아.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으면 모니터링 팩 선택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유보 내비게이션 선택을 하고 모니터링 팩을 이제 넣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넣은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넣었는데 있으면 좋긴 한데 네. 근데 요 옵션 하나 넣으려고 26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가격이 너무 좀 비싸기도 하고 그러네요. 예, 그런 거 있는데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넣은 거고요. 그럼 혹시 뭐 추천하지 않는 옵션이 좀 있다면은? 글쎄요, 저도 이제 산지 몇 달 되고 나니까 네. 이제 선택 안 한 옵션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근데 무선 충전이나 이런 거는 디지털 키 같은 경우에 네. 모르겠어요. 뭐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시겠지만 네. 그 옵션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요게 차량의 옵션 다 포함해서 4천 정확히 50만 원이에요. 혹시 그러면 할인은 얼마? 이게 할인은 없고요. 할인은 없고 네. 단지 이제 저는 이제 다둥이 아빠니까 이제 취득세만 아, 어느 정도 좀 저거 하고 네. 나머지 뭐 차를 살 때는 뭐 차값에서 할인받는 건 없고 다만 제가 이 차를 네. 그 카드 일시불로 샀거든요. 아, 카드 일시불로 사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왜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걸로 한 80만 원 정도 아, 돌려받았어요. 80만 원 돌려받으셨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 돌려받는 거 있는데 네. 차값 자체를 할인받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종을 이제 구매하시기 전에 분명 다른 차종도 경쟁 차종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네. 혹시 어떤 차종이 좀 있었나요? 저는 사실 트래버스가 좀 많이 땡겼어요. 아, 네, 트래버스를 이제 처음에는 같이 놓고 비교를 하다가 예. 아무래도 이 차보다는 트래버스가 좀 가격이 나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내는 이제 카니발을 사고 싶어하고 네. 트래버스 사고 싶어 했는데 네. 근데 역시 이제 직장인이 그 트래버스가 원하는 옵션을 좀 넣은 트림을 살려고 하면 5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 네. 요런 차값이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근데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차에 대한 공간이었으니까 네. 물론 트래버스도 공간이 크지만 트래버스는 이제 사륜구동이 들어가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캠핑 트레일러를 끈다든지 그런 기능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그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걸 딱 포기하고 네. 그냥 공간만 보자라고 네. 이제 해서 이제 트래버스는 포기하고 이제 카니발 9인승을 사게 된 거죠. 카니발 9인승을. 네. 디젤도 고려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디젤 엔진은 사실은 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서 네. 사실은 뭐 이렇게 디젤 보통 이제 카니발 구입 고려하실 때 네. 휘발유 디젤을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고민 없이 그냥 바로 휘발유로. 휘발유로? 예. 혹시 뭐 어떤 면에서? 일단은 조용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요 앞전 세대 카니발을 네. 이제 디젤로 렌터카로 좀 몰아봤는데 네. 역시 좀 느낌이 그냥 미니밴, 그러니까 가족이 타는 미니밴 느낌이 아니고 네. 약간 디젤 소음이 올라오다 보니까 소음도 올라오고 진동도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승합차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럴 수 근데 있죠. 이제 요 휘발유 모델은 좀 그러니까 엔진이 같은 차가 아니라 그냥 다른 차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네, 가솔린으로. 네,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이 차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다이렉트로 보험을 넣었고요. 네. 이게 29만 원. 29만 원. 예. 자차 다 넣으셨고. 넣을 건 다 넣고 보장도 다 받고. 와. 그럼 이게 1년 자동차 세금은 이게 제가 아직 내진 않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90만 원 정도 나오고. 90만 원 정도? 예. 자, 다음 질문은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당연히 고급유로는 안 넣으실 것 같으시고. 아닌가요? 아니요. 이게 일반 휘발유를 넣었는데 근데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고급 휘발유를 넣으라고 권장하는 그러니까 매뉴얼에 네. 고급 휘발유를 넣으라고 한 차에는 고급 휘발유 넣어야겠지만 네. 굳이
일반유 세팅된 차에 고급유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은 혹시 가득 넣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 8만 원대 후반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의 바닥까지 쓰진 않고요. 네.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아,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네 칸 중에서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한 8만 원 중반 후반 이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기름이 거의 없을 때는 한 11만 원, 11만 원 정도.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보고 보면 있어요. 되고. 네.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혹시 몇 정도 나오나요? 이게 가득 채우면 한 600km 중반쯤 나오는데 네. 근데 한 칸 남은 정도까지 탄다 그러면 한 500km, 550km 정도? 혹시 만족하시나요? 저는 이 정도면 만족해요. 아, 이 정도면? 네, 왜냐면 네. 이 카니발 가솔린이 네. 이제 워낙에 연비가 안 좋다, 뭐 기름을 많이 먹는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 야 이거 물론 이제 저는 감안하고 사긴 했는데 네. 그 정도면은 조금 부담이 되긴 하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샀거든요. 네. 근데 시내에서 아주 막히는 시내만 아니면 8km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올리면 12km, 13km도 나오니까. 정말요? 예. 근데 오. 이 정도면은 뭐 이 정도 덩치에 이 정도 배기량에 네. 그리고 타면도 스트레스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덩치가 큰 건 있지만 네. 뭐 힘을 쓰는데 스트레스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정도인데 이 정도 연비면 저는 충분히 만족할 만하다. 예. 이게 그러면 연비가 이제 도심에서는 한 8 정도.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체가 심한 도로로는 더 떨어지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정도면 한 8km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오고요. 네. 이제 거기서 고속도로 주행을 좀 한 30%에서 40% 정도 했다라고 네. 하면 거의 10km 정도까지도 올라가고요. 10km 정도까지. 예. 알겠습니다. 전 세대보다 훨씬 좋은데요, 연비가? 그러네. 자, 그러면은 이 차에 장점이 좀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가족을 태고 다닐 때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네. 편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운전을 할 때 네.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네. 그런 왜 밟았는데 왜 엔진만 확 돌아가고 차가 안 나는 그런 느낌 없이 네. 밟는 대로 그냥 쭉쭉 차가 나가주니까 네. 그런 거는 되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공간도 넓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보통 이제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니까 네. 막 차 덜컹거리거나 막 약간 차가 뭔가 출렁거리거나 그러면은 되게 좀 운전하는 입장에서 이제 애기들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네. 뭐 승차감도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퉁퉁 튀지도 않고 적당해서 그것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혹시 뭐 옵션 중에서 좀 편리성에 대한 장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 기능을 좀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있다면은? 글쎄요, 이제 고른 옵션 중에는 이제 오디오. 예, 그러니까 저게 앞전에 타던 차가 QM6였는데 네. 이제 보스 오디오 이제 옵션이 들어간 차였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스 오디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네. 앞전에 탔던 차도 이제 보스 오디오 옵션이 들어갔던 차고 네. 그래서 이제 차를 고를 때 오디오 옵션이 있는 차는 무조건 오디오 옵션을 고른다라는 네. 주의라서 네. 이제 오디오 옵션을 골랐는데 사실 생각만큼 와 하는 느낌은 아닌데 네. 그래도 뭐 이게 저 혼자 출퇴근할 용도로 사용을 하는 차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음악을 좀 이렇게 틀어놓고 쓰면 네. 그냥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면은?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뭐 생각나는 장점이 좀 있다면은 좀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네. 자, 반대로 이제 단점이 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글쎄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만한 거는 없어요. 완벽하다. 뭐 차가 크면 네. 뭐 주차가 불편하다. 네. 뭐 배기량이 크면 뭐 기름을 먹는 거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네. 뭐 그것도 다 감수하고 샀기 때문에 네. 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없는데 다만 네. 이제 요거 보시면 요게 이제 예. 다이얼식이잖아요. 예. 기아 시프터가. 예. 근데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제가 쓰기가 조금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예, 좀 이렇게 직관적이지 못하다 그럴까? 예. 그 전에 BMW처럼 전자식 기아 시프터 같은 경우에는 네. 그냥 그런 느낌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예.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쓸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게 돌려야 되니까 아. 간혹 이제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손을 놓을 데가 없으니까 네. 그냥 헛손질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이게 뭐 불편하다고 하면 좀 불편한 거. 예, 알겠습니다. 혹시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은? 아쉬운 점이요. 네. 글쎄요, 아직 오래 그렇게 차를 몰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네.
딱히 뭐가 아쉽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차량 만족도가 매우 좋고 장점도 되게 명확하다는 거. 제가 장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차가 덩치가 크면 네. 잡소리가 좀 날 줄 알았거든요. 네. 뭔가 좀 이렇게 뒤틀어지면서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좀 날 줄 알았는데 네. 의외로 잡소리가 없어요. 요 카니발은 사실 그 전 이슈가 공명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디젤에 국한된 문제였던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네. 일단 휘발유리가 그런 문제는 없었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약간 큰 덩치의 차들이 네. 운행을 하다 보면 뭐 요철을 좀 세게 밟는가 그러면 네. 좀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찌그덕 비틀어지는 소리도 나고 막 그러는데 물론 네. 아직 새 차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네. 차가 이렇게 잡소리가 별로 안 나요. 다음 질문은 이제 시트 포지션인데 네. 시트와 핸들 위치와 악셀과 브레이크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시트가 그렇게 편한 느낌은 아니에요, 사실. 아, 예, 그냥 아닌데 불편함은 없는데 장거리 시에 조금 글쎄요, 막 이렇게 자꾸 이제 제가 앞에 타던 차랑 비교하게 되는데 QM6는 네. 시트가 되게 편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전을 오래 해도 네. 이렇게 막 어디가 결리거나 피곤한 느낌은 없었는데 네. 그렇다고 이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딱딱하지 않나요? 시트가 약간은 이게 말랑말랑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은 탄탄한 느낌인데 네. 그게 나쁘다기보다는 뭔가 이게 몸에 딱 붙는 느낌이 없어요. 아, 그쵸, 맞아요. 예, 붙는 느낌이 없어서 그건 조금 그래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예. 그다음에 이제 네. 브레이크랑 이 악셀레터 페달이 좀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붙어 있고 네. 상대적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약간 이게 딱딱한 스타일은 아니고 약간 이게 유격이 있는 스타일이라 네. 브레이크 밟다 보면 좀 많이 밟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제 많이 밟으면 또 네. 악셀에 가속 페달로 옮겨 밟을 때 네. 살짝 뭐 발이 걸리는 느낌? 뭐 그런 느낌도 좀 살짝 들어요. 그런 얘기. 그리고 혹시 저 왼쪽 발 받침대는 좀 높은 편이지 않으세요? 아니면은 어떠세요? 거기는 괜찮나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불편한지는 몰라요. 아, 불편한 문제였고 그 외적인 거는 다 괜찮다. 네. 자, 다음 질문은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 혹시 뭐 핸들에는 버튼부 위치라든지 네. 산타페 시아나 여기 이제 뭐 물론 이제 아까 저 기어봉 여기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버튼부 위치들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좀 불편한 게 혹시 없으신지 아니면 좀 편하신지. 전반적으로 버튼류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서 네. 편하긴 한데 네. 딱 하나 이제 요거 히팅 시트랑 콤포 시트는 이게 사실은 좀 앞에 있으면 보기가 좀 편한데 네. 고개를 좀 아래로 내려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위로 올리면 뭐 온열, 아래로 내리면 통풍, 그거를 그냥 강박조로 익히면은 그냥 위아래로 할 텐데, 근데 또 1, 2, 3단을 조절할 때 또 네. 사실 눈으로 보는 거랑 또 그냥 감각으로 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는 조금 이제 여기. 보면 소렌토 앞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에 있는데 요건 좀 뒤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행 중에 그러니까 이걸 네. 하기가 조금 조금 시야를 눈을 밑으로 줘야 되니까. 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그거는 좀 아쉽다. 그거 외에는 뭐 네. 버튼류는 뭐 딱히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혹시 뭐 꿀렁거린다거나 좀 하드한다거나 좀 뭐 혹시 어떤 느낌이신지. 그냥 딱 적당한 정도. 그러니까 요 앞전 카니발은 약간 이게 출렁대는 느낌이 부드러워서 출렁대는 느낌이 있었고 뭐 그런 건 좀 있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요. 네. 근데 딱딱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고 네.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그냥 요철을 네.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약간 누르고 하는 느낌? 누르고 가는 느낌. 예, 그냥 이렇게 큰 요철은 좀 반응을 하고 자잘한 요철은 그냥 이렇게 타이어로 누르고 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승차감이 딱 적당하다라고 적당하다.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가속력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가속력은 이게 작은 배기량에 좀 힘을 키운 차는 네. 이게 뭔가 탁 하고 튀어나오는 느낌이 나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가족을 태우는 차라는 세팅 때문에 그런지 원래 부드럽긴 한데 네. 그냥 쭉 밀고 나오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왜 힘을 쓸 때도 네. 그냥 킥다운 걸려도 쫙 하고 밀고 나갈 때도 네. 이렇게 막 어느 순간 힘이 쫙 다 돼서 네. 힘을 못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RPM이 좀 높아질 때까지 네. 그냥 꾸준히 차로 밀고 나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혹시 언덕길에서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언덕길에서는 글쎄요, 뭐 이렇게 변속되는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네. 이게
8단 변속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는 네. 이게 한 단의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네.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이 사실 날 때가 있어요. 아, 뚝 떨어지는 느낌. 예, 그래서 이제 네. 1000rpm 살짝 걸려 있다가 조금 밟으면 그냥 탁 튀어 올라가는 느낌이, 그건 조금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그건 좀 아쉽네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탁 튀어 올라가면서 왕 하고 차가 툭 튀어 올라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 느낌은.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 전 카니발이 예. 언덕길에서 예, 좀 굉음을 내고 좀 올라가더라고요. 가솔린이. 아, 그래서 예, 예. 요번 신형은 좀 CC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좀 좋아졌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네, 이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거는 엔진 세팅이라기보다 네. 이제 이제 힘을 쓰려고 네. 기아를 시프트 다운을 할 때 아, 그러니까 조금 너무 툭 떨어뜨리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 밀고 올라갈 단위에 딱 넣고 밀고 올라가면 괜찮은데 네. 그냥 툭 떨어뜨리니까 그냥 굉음을 내면서 그냥 탁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제동력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약간 무르게 되는 세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잘 듣는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아, 그냥 그렇다고 막 밀려서 못 쓰겠다는 느낌은 아닌데 네. 그냥 쓸만한 정도. 그냥 쓸만한 예, 정도. 이게 약간 세팅 자체가 물러요. 네. 쭉 밟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쭉 이렇게 가라앉거든요. 네. 가라앉는데 근데 또 이렇게 밟아보면 또 안 듣는다는 느낌은 아닌데 네. 아무래도 세팅 자체가 그래서 네. 막 예민하게 잘 듣는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면 코너링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이게 이 차가 사실은 덩치도 되게 큰 차고 네. 앞뒤 사이즈도 길고 네. 이제 앞바퀴 굴림이니까 사실 앞이 무거운 차라서 네. 이제 코너를 틀어보면 보통은 그러면 약간 언더스테어로 차가 흐르는 느낌이 좀 받는데 네.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근데 네. 코너를 돌면 의외로 이제 언더스테어 느낌 없이 그냥 내가 원했던 라인을 거의 네. 잘 따라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왜 S자로 코너를 돌아보면 네. 어느 순간 이게 왼쪽으로 돌다가 오른쪽으로 차가 탁 넘어갈 때 네. 어떤 차들은 뒤가 불안한 차들이 사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약간 뒤가 딱 노면을 못 잡고 휘청하는 차들이 있는데 네. 요거는 되게 뒤에 노면을 뒤집게 잘 따라와요. 잘 따라와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방향을 꺾고 이럴 때 네. 뒷바퀴가 잘 따라오니까 불안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아, 불안한 게 별로 없다. 네, 뒤가 이렇게 잘 네. 흐르지도 않고. 자, 다음 질문은 핸들의 무게감인데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신 것 같으신지 아니면 좀 가벼운 편인 것 같으신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좀 가벼운 편인 것 같다. 네, 이게 스포츠 모드를 놔도 네. 딱히 뭐가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냥 딱 미니밴 약간 가벼운 느낌? 아, 가벼운 느낌. 예, 예. 자, 기어비 변속 타이밍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신지. 이게 모드가 네. 지금 노멀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가 있는데 네. 웬만하면 딱 1000rpm, 그러니까 그 아이들링 언저리까지 네. 계속 끌어내리거든요. 예. 고단을 계속 물고 넘어가는데 네. 근데 그게 답답하진 않아요. 아, 답답하진 않는다. 예,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연비 세팅 때문에 네. 고단을 계속 밀어넣으면서 RPM이 자꾸 떨어지니까 네네. 이제 좀 처음엔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너무 고단으로 넘어간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또 이게 가속 페달 이렇게 밟아보면 네. 또 그 단에서 또 이게 너무 과감하게 밟지만 않으면 네. 쭉 밀고 올라가니까 아. 불편하진 않아요. 자, 스피커는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고, 그 다음에, 실내 사이즈는 뭐 매우 만족하시죠? 구인승. 예, 그럼요. 이게 전에는 좀 짐도 억지로 짜놓고 네. 막 아이들도 좀 이렇게 막 낑겨 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는데 네. 지금은 뭐 다 자기 자리에 편하게 앉아서 예, 그냥 이게 컵홀더도 여유가 있잖아요. 네. 예, 본인 그 우유병도 이제 컵홀더에 넣고 네네. 예, 그러니까 너무 좋죠. 아, 너무 좋다. 자, 다음 질문은 혹시 뭐, 보증기간 내외에 혹시 뭐 수리하신 이력이 좀 있으신지.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이제 1500km 때 엔진 오일만 한번 교체를 하고 네. 예, 아직은 없는데 네. 얼마 전에 리콜 통지서가 왔더라고요. 아. 혹시 어떤 내용? 이거 이제 연료호스 뭐 결합 불량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이제 이게 공교롭게 2월 생산분부터 4월 생산분까지 아. 리콜 통지서가 왔길래 아직 뭐 이제 가야죠.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네. 가서 한번 점검 받아봐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메인터너스 좀 정비성에 있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글쎄, 아직은 새 차라 네. 뭐 딱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네. 근데
요 앞전에 오일을 갈아 보니까 네. 확실히 이제 배기량이 크니까 네. 이제 오일 교체 비용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제가 이제 앞전차 2000cc 휘발유 차를 탔을 때는 네. 8만 원 정도에 교체를 했던 것 같은데 네. 11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거 뭐 감수하고 샀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당 차량을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 최소한, 네. 차에 들어간 비용만. 차에 들어가는 비용만. 네. 근데 저는 이제 차를 일시불로 사는 이유가 네. 이제 월 활부금을 이렇게 내면서 네. 유지를 하기가 사실은 유지를 하려면 네. 최소 400에서 500 정도는 벌어야 네. 이제 자기 생활을 하면서 차에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저는 글쎄요 이제 활부를 한다라고 하면 500 정도 네. 활부가 없다 그냥 일시불로 차를 샀다 그러면 한 400 정도 400 정도? 그 정도는 좀 수입이 있어야 네.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고질병이나 결함이 혹시나 있다면은 있나요? 이게 글쎄요, 없죠? 이게 네. 요번 세대 카니발도 휘발유보다는 좀 디젤 쪽에 예, 뭐 엔진 누유라든가 네.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카페에서 함께 글이 올라온 거 보면 네. 누유가 좀 있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 뭐 휘발유도 초반 모델은 네. 연료호스 불량 때문에 연료가 새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나중에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올해 출고되는 차들한테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보니까 네. 그건 좀 바로 잡힌 것 같고 네. 근데 디젤은 아직도 좀 이 엔진 누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디젤은 알겠습니다. 자, 뭐 잡소리나 풍절음, 아까 잡소리는 뭐 당연히 새 차니까 아직 안 나. 혹시 풍절음은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아요? 100km가 좀 넘어가면 조금 나요. 아, 조금 난다. 네, 이게 100한 뭐 과속하면 안 되겠지만 네. 이게 약간 속도가 나서 한 100km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네. 또 이제 이 필러 부분에서 네. 조금 약간 풍절음이 조금 나요. 아, 풍절음이.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막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아직. 네, 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차가 조용하니까 더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 네네. 근데 뭐 이게 신경 거슬려서 뭐 이제 뭐 안 되겠다 싶을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좀 소리가 나네. 아, 소리가 나네. 네. 자, 혹시 이 차를 사기 전에 분명 커뮤니티를 많이 좀 봤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당시에 커뮤니티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거 디젤. 디젤 엔진 누유 문제, 네. 단차를 지적하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단차를. 예, 그러니까 이게 작년 초반 생산분 그 물량 받으신 분들이 네. 단차가 조금 이제 잘 안 맞아가지고 물론 이제 운행하는데 뭐 크게 지장은 없다고는 하시는데 네. 그게 조금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젤 엔진오일 누유 문제 네. 뭐 그런 것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차주님은 그러면 커뮤니티 이 차를 사기 전에 어떤 걸 제일 많이 보셨나요? 커뮤니티에서요? 네, 제일 중점적으로 혹시 보셨던 게 있었다면. 차가 언제 출고되는지. 차가 언제 주변인지. 아,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네. 저는 그 몰랐는데 카페에 보니까 네. 그 자기는 언제 계획했고 네. 언제 출고가 된다 인증하는 그런 네. 메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카니발이 막 뭐 많이 팔린다 뭐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네. 내가 계약을 하면 어느 정도나 있어야 네. 차를 받을 수 있을까 네. 그런 거 주로 알아봤죠. 혹시 몇 달 만에 차 받으셨어요? 계약하시고 나서? 정확히 90일 만에 받았어요. 90이면 세 달이네. 네, 세 달. 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요. 네. 글쎄 뭐 이게 막 뭐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니고 네. 그냥 뭐 50이에요, 50. 네. 예, 좀 줄일까요? 네, 줄이셔야 돼요. 네. 딱지 날아갑니다. 네. 큰일 났다. 네. 근데 이제 뭐 2차 타면서 네. 그냥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전에는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막 끼어 타고 네. 막 답답하죠, 사실은. 그렇죠, 답답한데 이제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거. 아. 그게 제일 좋았죠. 혹시 저기서 3열에는 장남. 이게 네. 이제 뭐 한번 차를 보셨다시피 네. 요 바로 뒤에 제 뒤에는 네. 막내가 타고요. 아. 막내가 타고 그 옆에 이제 저희 이제 애기 엄마가 타고 그 어. 뒤에 이제 첫째 둘째가 타죠. 아, 사실 둘째가 네. 3열에. 예.
조수석은 항상 비어져 있고. 그렇죠. 조수석은 이제 저희 장모님이나 네. 어머님 타실 때 그때 타시고 평소에는 이제 거의 비어 있죠. 제 와이프도 좀 뒤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항상 앞에 있더라고요. 예. 근데 또 이제 4인 가족이시니까 얘는 또 5인 가족이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거 3열에 타시면 멀미라든지 그런 거 혹시? 저희 첫째가 좀 멀미가 있는 편이라서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 멀미를 막 심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 봐서는 네.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차를 네. 운전석 외에는 차가 움직일 때 타본 적이 없어서 네.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첫째 아이를 비춰보면 글쎄 뭐 3열에 앉았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물론 많은 걸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차 덩치가 네. 사실은 뭐 크다 해서라고 얘기를 할 때 네. 저는 뭐 커봐야 뭐 카니발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더 크게 느껴져요, 차가. 그래서 네. 이제 좀 크지 않은 차를 운전을 해보셨던 분은 네. 초반에 조금 이제 차 크기에 대한 감을 느끼실 때 네. 좀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적응할 때. 예. 자, 혹시 뭐 이 차량에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꿀팁이요? 네.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네.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해서 예, 거기에 이제 이제 음성 인식으로 하는 기능 네. 그게 네. 이게 이 차가 기본적으로 카카오 그 음성 인식이 들어가 있는 차거든요. 네.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음성 인식 같은 거 네. 뭐 이렇게 광고에 보면 창문도 내리고 뭐 에어컨도 켜고 오는데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쓸모 없거든요. 네. 그거 쓰지 마시고 네. 요거 이제 차에 그 구글 네. 음성 인식 그걸로 주로 사용하시면 네. 이게 훨씬 잘 알아들어요. 이게 이게 뭐 특정 말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카카오 아이 곡에 글쎄 그 구글보다는 조금 음성 인식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한 번 못 알아들으면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한 번 알아들으면 좀 그다음에 좀 뒤에 알아듣는데 네. 그래서 그게 좀 꿀팁이라고 하면 뭐 꿀팁인 것 같아요. 정말 꿀팁인데요. 자, 그러면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가족을 위한 차. 가족을 위한 차. 예. 아빠들의 드림카. 글쎄요. 저는 그 카니발이 아빠들의 드림카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진 않는데 그냥 가족의 드림카죠 사실은. 가족의 드림카. 예, 뭐 우리 그 운영자님도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카니발 사고 싶진 않았거든요. 예, 혹시 어떤 차 사고 싶으셨어요? 저는 좀 원래 그러니까 세단을 세단 같은 차 그리고 네. 원래는 사실은 이렇게 다둥이 아빠가 되기 전에는 네. 외건을 사고 싶었어요. 외건. 예, 좀 이렇게 스포츠 외건 그렇죠. 어떤 차 같은 거냐면 아우디 RS 아반트, RS6 뭐 아반트 뭐 이런 게 네. 스포츠백 이런 차들 있잖아요. 네. 이제 나 혼자 탈 때는 충분히 좀 즐길 수도 있고 네. 뒤에 짐 공간이 있으니까 네. 가족을 태울 때는 조금 나긋나긋하게 탈 수도 있고 뭐 아. 그런 차가 좋았는데 뭐 네. 사실 뭐 현실은 카니발이죠. 그쵸, 현실 카니발이죠. 자, 그러면 이 차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5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좀 주실 수 있으신지.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점. 90점? 네, 90점. 혹시 보면 마이너스 10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100점을 주기에는 조금 뭔가 좀 그렇고요. 네. 90점 정도면 딱 적당하지 않나? 딱 적당한, 그냥 네. 예의상 10점은? 이게 솔직히 저는 그 미니밴을 고를 때 네. 카니발도 그때 뭐 아까 트레버스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구매 리스트에 올라왔던 차가 또 한 대가 있던 게 혼다 오디세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역시 이제 내가 굳이 일본 차라는 것도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가격도 뭐 카니발보다 좀 가격이 있으니까 예. 물론 이제 일찌감치 빠지긴 했지만 뭐 이렇게 주행 뭐 제가 그 차를 운전해보진 못했지만 주행 능력이라든지 네. 편의성은 이제 오디세이가 훨씬 좋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100점 주기엔 조금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90점 부족한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 처음 구매했을 당시로 돌아간다면 이 차를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 좀 다른 차를 다시 사실 건지. 이 차 살 것 같아요. 이 차로? 예, 뭐, 네. 이 정도 덩치에, 뭐, 이 정도 편의상에 이 정도 공간이 있는 차는 사실, 네. 뭐, 카니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리무진도 고려를 하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제, 물론 이제 하이리무진이 좋기는 한데, 네. 굳이 머리 공간 더 넓히는 대가로 네. 2천만 원을 돌릴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하이리무진은 고려 대상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인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좀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카니발 이제 지금 요 현세대 카니발을 구매하실 때 사실은 옵션에 대한 구성을 고민하시는 분들보다도 네. 막 엔진 때문에 네. 뭐 디젤로 갈 거냐, 뭐 가솔린으로 갈 거냐 네. 그걸 고민 많이 하실 텐데 네. 사업용으로 쓰실 게 아니면 네. 그런 그냥 가솔린 아, 하셔라. 가솔린. 예, 이제 약간 좀 주행의 질감도 그렇고 네. 가지고 타서도 사실은 약간 그 뭐 진동이라든지 네. 이런 소음에도 훨씬 자유롭기 때문에 네, 네. 네, 가족용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뭐 사업용으로 쓰신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네. 가족용으로 사신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예, 가솔린 구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끊을게요. 네. 네.